베트남 축구계는 대대적인 분노로 끌어올랐으며 이는 결국 트로시의 감독의 자리에서 그를 내리게 했습니다. 원인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팀에 0-3으로 완패한 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리딩 국립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그 전까지 축구협회는 3-0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트루시 감독이 임명되며 협회는 이를 축구 발전의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루시의 감독 체제 하에서의 여러 충격적인 패배가 이어졌고 그는 박항서 감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항서 체제 하에서의 승리를 부정하며 진정한 축구 실력을 갖출 시간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근 경기 후 트루시 감독은 해임되었고 감독 본인은 해임 가능성과 관련된 여론을 일축하며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트루시의 감독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고 감독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에게 인도네시아는 불행한 추억을 안겨준 곳입니다. 2004년 아시안컵에서 카타르 대표팀 감독으로 인도네시아와 맞붙어 2-1로 패배하자 카타르 협회는 그를 해고했으며 이는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에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팀에게 또다시 패배하여 해고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피파 랭킹에서도 변동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14.66점을 추가해 135위로 올라갔고 베트남은 같은 점수만큼 하락해 115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과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트루시의 감독을 새로운 지휘봉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 이후 베트남 축구는 1승 9패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3번의 패배와 월드컵 2차 예선에서 1승 3패를 기록하며 주요 대회에서 연속적으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수년간 쌓아온 베트남 축구의 명성은 트루시의 감독의 짧은 기간 동안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부임한 박항서 감독은 미쓰비시 컵 우승, 아시안게임 4강 진출, 동남아시안게임 우승 등으로 베트남 축구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의 기회마저 트루시의 감독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 축구협회와 언론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박항서 감독과 한국 축구를 평가절하하며 일본 축구의 발전 모델을 추구해왔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일본 축구의 선진적인 스타일을 강조하며 베트남 축구의 새로운 방향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6-0으로 대패한 이후 베트남 언론은 한국 축구를 비난하고 트루시의 감독의 방식을 지지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트루시의 감독 역시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전략적인 싸움을 칭찬하며 심판의 판정만 다르다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언론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골 기회를 아쉬워하면서도 일본 축구로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축구는 결국 붕괴의 위기에 처했으며 많은 이들이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항서와 베트남 축구협회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며 협회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많은 베트남 축구 팬들이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는 현재 환희의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이라는 역사적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에서 2위를 차지하며 2라운드 진출이 유력해 보이고 현재의 기세라면 3라운드 진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티켓이 8.5장으로 증가하여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파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팀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받고 있으나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주목받는 팀으로 떠올랐습니다.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인도네시아 축구는 혁신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전까지 아시아에서 약체로 여겨졌던 인도네시아는 체계적인 축구 시스템과 선수 개발 프로그램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도 당장의 성적 개선은 어려웠으며 초기 친선 경기에서 연속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태용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구성하며 기본부터 다시 훈련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초기에는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조 2라운드에서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을 1대 0으로 이긴 경기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베트남에 승리한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투지와 열정을 보여주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후 3대 0으로 베트남을 꺾으며 인도네시아 축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쏟아졌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2024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며 2라운드를 2위로 마치고 3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으면 신태용 감독을 계속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축구 방식을 따르다 실패한 베트남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에게 최고의 대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이 곧 마무리되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가 이룬 진전은 그의 리더십과 전략의 승리를 입증합니다. 인도네시아 축구의 눈부신 발전과 국제 무대에서의 성공은 신태용 감독의 철학이 이끈 결과입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 축구는 앞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며 아시아 축구 전반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공은 베트남 축구에도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과의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축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축구는 그 과정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스포츠이며 신태용 감독과 박항서 감독은 아시아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